안녕하세요. 저는 이나영입니다. 37살이고 병원 간호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에요. 조용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죠. 그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서예요. 제 남편의 장례식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상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남편 하윤의 영정 사진이 맞은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표정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없습니다. 왜 안 울어요? 남편인데?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눈물이 나지 않는지. 2년 동안의 투병 생활.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윤의 손을 잡아주던 날들. 어쩌면 그 시간 동안 이미 모든 눈물을 다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팀장님, 조금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고은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병원 후배인 그녀가 오늘 장례식장을 도와주겠다고 자원했죠.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형님이 오셨대요. 하윤의 형. 이진호, 미국에서 급히 날아왔다고 들었습니다. 하윤의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연락했지만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제야 왔네요. 조금 늦게 검은 양복을 입은 진호가 빠른 걸음으로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윤과 닮았지만 더 날카로운 인상이에요. 형제지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사람. 진호는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영아, 3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깊었습니다. 슬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진호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된 채 한 걸음 다가왔어요. 많이 힘들었지?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접촉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낯설고도 익숙했어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흘리지 못한 눈물을. 하윤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윤의 마지막 말을 물어보는 형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사실 하윤의 마지막 말은 형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줘였으니까요. 무슨 의미였는지 저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진호의 눈빛을 보니 무언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내와 그녀의 손을 잡고 서 있는 형. 이상한 그림이었겠죠. 진호는 여전히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깊고 복잡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진호의 눈빛 속에서 과거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어요. 진호의 시선이 저를 붙잡고 있는 동안 머릿속엔 3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병원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진호를 발견했죠. 환자 보호자 구역이 아닌 곳이라 제지했어요.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진호는 담배를 끄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때 진호의 눈빛이 낯설게 다가왔죠. 간호사님 성함이 이나영입니다.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워주세요. 말끝을 흐리며 돌아서는데 진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랐어요. 나영씨, 내 동생 담당 간호사죠. 좀 더 신경 써주면 안 될까요?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진호와 하윤은 닮은 듯 전혀 달랐어요. 하윤은 조용하고 따뜻했지만 진호는 거칠면서도 강렬한 에너지가 있었죠. 진호는 자주 병원에 왔습니다. 하윤의 병상을 지키는 모습은 형다웠어요. 그러나 저를 볼 때마다 묘한 시선을 보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차츰 그 시선이 익숙해졌죠.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 앞에서 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영씨, 커피 한잔 할래요? 거절하려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커피숍에서 그는 미국으로 떠난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발령이었죠.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좋아해요. 나영씨, 짧고 직설적인 고백이었죠. 진호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틀 뒤 미국으로 떠난다면서요. 그 이후 하윤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했고 외래 진료차 병원에 왔을 때 저와 자주 마주쳤어요. 하윤은 진호와 달리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안정감이 느껴졌죠. 하윤의 청혼은 예상치 못했어요. 진호의 고백 6개월 후였습니다. 망설였지만 하윤의 차분한 미소에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때 제게 필요한 건 진호의 불꽃 같은 열정보다 하윤의 안정감이었죠. 결혼 소식을 들은 진호는 축하한다는 짧은 메시지만 보냈어요. 그 후론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윤도 형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마치 둘 사이에 무언가 있었던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진호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선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죄책감, 그리움, 아니면 그저 슬픔? 나영아,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진호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시동생과 대화하는 것뿐이니까요. 장례식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고 장례식장은 이제 고요함만 남았습니다. 저와 진호만 남겨진 이 공간이 묘하게 낯설었죠. 다들 가셨네요. 진호의 목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자정이 넘었어요. 마지막 조문객이 떠난 지 30분쯤 지났나 봅니다. 이제 집에 가야겠네요. 짐을 정리하며 말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곳을 떠나면 정말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윤과의 시간이, 결혼 생활이, 투병 과정이 모두 과거가 됩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하시고 퇴실해주세요. 직원이 나가자마자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공간을 삼키는 동안 저는 하윤의 영정 앞에 마지막으로 서 있었어요. 진호는 제 곁에 조용히 서 있었죠. 마지막 인사하고 가자. 진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윤의 웃는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죠. 진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짐을 들고 복도로 나왔어요. 장례식장의 긴 복도는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만이 우리의 길을 안내했죠.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서 울렸어요. 나영아, 진호가 불렀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하윤이와 행복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행복했냐고요?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2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투병 생활. 글쎄요. 함께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행복이라기보다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진호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더 깊게 느껴졌죠. 나도 알아. 하윤이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원하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진호의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렀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릴 뿐이었죠. 진호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나영아, 너 지금이라도 내게 안기면 안 되냐?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문장 하나가 모든 공기를 빨아들인 것 같았죠. 말도 안 되는 제안. 하지만 어째서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손이 제 팔을 감쌌어요. 거부해야 했지만 몸이 굳어버렸죠. 하윤의 형, 내 시동생, 금지된 관계. 그런데도 진호의 눈빛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앞에 화장실 문이 보였어요. 진호가 그 문을 가리켰습니다. 잠깐만. 거절의 말이 나오기도 전에 진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슬픔인지 욕망인지 모를 감정이었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진호가 문을 잠그는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정신 차려야 해? 하지만 몸은 이미 진호를 향해 있었죠. 나영아,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슬픔과 욕망이 뒤섞인 눈빛. 제 마음도 흔들렸죠. 진호 씨, 이러면 안 돼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말했습니다. 진호는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이제 그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죠. 왜 안 되는데? 하윤이는 이제 없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진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형제를 잃은 아픔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저를 향한 오랜 감정도. 우린 시동생과 형수 사이잖아요. 제 말에 진호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건 종이에 적힌 관계일 뿐이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느꼈을 거야. 손을 뻗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 몸이 굳었어요.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처럼. 진호 씨,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죠. 하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진호에게 반응하고 있었죠. 키스는 격렬했습니다.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진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죠. 제 손은 어느새 그의 머리카락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 진호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성적으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었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시동생과 하지만 몸은 이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진호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숨소리만 거칠게 울렸어요. 제 손도 그의 셔츠를 더듬었죠.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간신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호의 손길이 제 몸 곳곳을 지나갔어요. 오래전부터 서로를 갈망했던 두 사람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벽에 등을 기댄 채 진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인 감정이 몸을 휩쓸었어요. 하윤을 배신한다는 생각과 함께 이상하게도 해방감이 느껴졌죠.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폭발 같았습니다. 나영아, 널 얼마나 원했는지. 진호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도 그를 원했던 걸까요?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을 뿐인가요?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욕망의 파도가 밀려왔다 사그라들었어요. 현실이 서서히 돌아왔죠.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의 형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방의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잠시 어젯밤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죠. 하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목덜미에 남은 희미한 자국, 진호의 흔적이었어요. 장례식장을 나온 후 우리는 말없이 호텔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밤새 서로의 몸을 탐하며 슬픔과 욕망을 나눴죠. 하윤의 죽음이 만들어낸 공허함을 채우려는 듯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진호의 옷과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호텔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오전 비행기로 미국 돌아간다. 연락할게. 그게 전부였어요. 어젯밤의 열정적인 만남 후에 남긴 말이라고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도감, 실망감, 아니면 그저 공허함? 샤워를 하며 어젯밤의 흔적을 씻어냈어요. 물이 몸을 타고 흐르는 동안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하윤의 죽음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일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죠. 무슨 짓을 한 거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이성적인 나영이 아니었어요. 욕망에 굴복한 여자의 얼굴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은지였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병원에 오실 거예요? 현실로 돌아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끝났고 일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 갈게. 고마워. 병원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죄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모르겠죠. 어젯밤의 일을 병원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들. 그 말들이 제 귀에는 가시처럼 들렸어요. 많이 힘드시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밤새 남편의 형과 뒤엉켰던 일은 없었던 것처럼. 고은지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진호 씨는 잘 가셨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고은지의 눈빛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응. 아침 일찍 비행기 타러 갔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죠. 고은지가 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장례식장에서 나오시는 거 봤어요. 진호 씨랑 같이. 숨이 멎는 듯했어요. 고은지가 무엇을 보았을까?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응. 정리하고 나왔지. 호텔로 같이 가시던데. 고은지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피곤해서 그냥 가까운 호텔에서 잤어. 이제 일하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했죠. 이제 어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 업무에 몰두하며 그날 밤의 기억을 지우려 노력했어요. 진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죠. 어쩌면 그도 그날 밤을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잊었을지도.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확인하고 있는데 고은지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팀장님, 이거 드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고맙다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은지가 문을 닫고 제 앞에 앉았어요. 할 말이 있어요. 고은지의 진지한 표정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팀장님, 장례식장 CCTV 봤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CCTV. 어떤 영상을? 어디까지 봤을까?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은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냉정한 시선이었죠. 장례식장에서 팀장님과 진호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부정해야 할까? 아니면 인정할까? 장례식장에 CCTV가 있었어? 시간을 벌기 위한 질문이었죠. 고은지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어디에 카메라 없겠어요. 팀장님, 형님이랑 이상했던데요.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는 기분이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은지의 시선이 날카롭게 저를 파고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은지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그 남자 어땠어요? 충격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은지의 눈에는 질투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고은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강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은지가 가볍게 웃었어요. 알아요. 팀장님은 완벽한 사람이죠. 항상 모범적이고 냉정하고.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어떻게 남편 장례식장에서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무엇을 원하는 거야? 고은지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천진난만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거절하지 마세요. 그녀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진호 씨한테서 연락 왔다면서요. 병원 직원들이 얘기하던데.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진호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누가 그런 소문을? 그런 적 없어. 고은지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참. 팀장님 핸드폰 확인해보세요. 방금 메시지 온 것 같던데. 문이 닫히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죠.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 짧은 문장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진호의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무시해야 할까요?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실수였고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될 일이었죠. 남편의 죽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감정의 폭발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진호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영아, 답장 좀 해줘. 미국으로 돌아왔어. 여기서 내 생각만 해. 그날 밤 이후로 너만 생각나.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무시하려 했지만 밤마다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숨결, 손길이 생생하게 기억났죠. 집에 혼자 있는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하윤을 위한 눈물인지 진호를 향한 그리움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서로 뒤엉켰죠. 열흘째 되는 날, 진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갈 거야. 만나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진호가 다시 한국에 온다고? 만난다고? 안 된다고 말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나의 선택일까? 회의실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갑자기 진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의 품에 안겼을 때의 감각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손이 떨려서 펜을 놓쳤죠. 팀장님, 괜찮으세요? 동료의 물음에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덜미를 만졌어요. 진호가 키스했던 자리, 더 이상 흔적은 없었지만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복도를 지나가는데 고은지와 마주쳤습니다. 고은지의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진호 씨한테 답장하셨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은지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제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강하게 말했지만 고은지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럴까요? 병원장님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협박이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원하는 게 뭐야? 고은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부서장 추천서를 써주세요. 승진을 원하는 거였군요. 아직 경력이 부족한 고은지가 부서장이 되는 건 무리였지만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알았어. 써줄게. 고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호의 메시지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다음 주에 어디서 만날까?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윤을 배신하는 일인데 이미 그날 밤 배신한 게 아닐까요? 제 안의 욕망과 이성이 싸웠어요. 결국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썼죠. 진호 씨, 우리 만나면 안 돼요. 이번엔 망설임 없이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진호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마음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아침이 밝아오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진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왜 안 되는데? 우리 둘 다 자유롭잖아. 하윤이는 이제 없어. 차가운 문장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자유롭다고? 남편의 죽음을 자유라고 표현하다니. 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법적으로 자유로운 몸이었죠. 내가 생각나 미치겠어. 두 번째 메시지가 왔어요. 뒤이어 세 번째 메시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날 밤은 널 향한 내 마음과 달랐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은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제 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하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 안정감 주는 목소리. 미안해. 하윤아.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누구에게 미안한 걸까요? 하윤에게? 진호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그날 밤은 단 한 번이면 됐어.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윤에 대한 예의이자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죠. 진호에게서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 결정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창밖을 내다보니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보냈던 며칠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출근했어요. 복도에서 고은지와 마주쳤습니다. 팀장님, 부서장 추천서 써주셨어요? 짧게 고개를 끄덕였죠. 고은지가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은지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어요. 그 사람, 다시는 안 보실 거죠?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고은지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제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나요? 내 말은 무슨 뜻이야? 고은지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팀장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계속 만나면 병원에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 이제 그 사람과 만날 일 없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은지의 표정이 안심하는 듯했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다행이네요. 팀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흠이 생기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고은지가 가볍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고은지의 질투심과 야망이 저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죠.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을 지나 다시 피어나는 꽃들처럼 저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진호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잠시 의지했던 것뿐일까요? 정확한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밤은 저에게 인간임을 다시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인가 싶어 심장이 뛰었지만 병원 동료였어요. 안도와 실망이 교차했죠. 이제 진호는 제 과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랑은 이제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